약 11억 명이 난청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엔 젊은 층에게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청력. 지금 당신의 귀가 위험하다. 소음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영구적인 난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당히 높잖아요. 이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예요? 소음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미처 느끼지 못했던 생활 속 소음. 그중에서도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바로 입니다. 내 귀에 독이 되는 이것의 정체는? 안 끼는 사람 없지 않나요? 염증을 일으키거나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면 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거든요. 자, 그 상태가 어떤지 세균 검사요. 진짜? 어머, 무섭다. 난청이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귀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귀를 살펴보면 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귀를 지키려면 귀를 살펴봐야만 한다. 내 귀를 지키는 방법. 아, 나 진짜 몸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순이야. 네, 나는 몸순이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할 특급 정보로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요 늘 흥겨운 에너지로 주변을 밝게 만드는 분이죠. 천명훈 씨가 자리를 함께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와, 얼굴이 예전 얼굴로 돌아왔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말고요. 여기 천명훈 씨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얼마 전에 되게 반가운 기사를 읽었는데 NRG가 곧 컴백한다고. 오. 컴백에 맞춰서 이제 뭐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 부담스러운 눈빛은 안 고쳐지더라고요. 클럽 좋아하시나요? 요즘도 혹시 클럽을? 요즘은 좀 못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왜요? 음악 작업하느라고. 사실 그 나이트 클럽도 사실은 음악 때문에 제가 에헤이, 아닌 거 다 아는데. 뭐 술, 여자 뭐 이렇게 막 흥청망청 되려고 제가 간 게 아니라 예. 그래요. 그래요. 여전해요. 네네. 천명훈 씨가 정말 왕년에 좋아했다는 클럽과 오늘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주제를 사실 준비했어요. 예. 오늘의 주제, 이것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매년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더욱더 걱정입니다.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것을 잃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2배에서 5배가량 높아진다. 2배에서 5배가량 높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 원인의 80%가 이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 때문에 낙상의 위험 3배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뭐지? 자, 오늘의 주제 무엇인지 확인하실까요? 난청을 부르는 3대 귀 질환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난청. 사실은 뭐 그 레이디 씨도 뭐 그렇겠지만은 저희가 또 직업이 항시 그 큰 스피커 앞에서 계속 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귀가 쉴 틈이 없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저는 정말 자연적으로 는 증상이 잘 안 들려요. 안 들리나 봐요. 어느 날부터 제가 테레비를 크게 트나 봐요. 그리고 애들한테 부를 때도 조곤조곤 나는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악을 쓰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냐고. 엄마 살살 말해 기어두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남편도 점점 TV 볼륨이 커지더라고요. 부부가 상태가 안 좋네요. 근데 저도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 2가지 문제가 있어. 첫째, 내 스스로 판단했는데 내가 귀가 얇아. 여기서 얘기할 땐 그게 말이 정답인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할 땐 그 말이 정답인 것 같고. 팔랑귀. 요게 팔랑팔랑 되더라고.
요게 첫 번째고. 그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 속이 아주 건조하면서 정말 저기 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는 요게 약간 촉촉한 느낌, 습기가 들어있는 느낌, 요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만져보세요. 그래서 내 귓구멍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서 면봉을 들고 이렇게 이걸 파내면 안 된대요. 그래서 넣었다가 이렇게 약간씩 누르고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묻어나고. 젖어 있는 귀 속에서 근데 선생님 샤워하고 나서는 당연히 젖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건강이라는 말도 쓰고 뭐 피부 건강이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우리가 귀 건강이라는 생각을 별로 못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평상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 거죠? 네. 오 박사님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별로 신경 안 쓰죠. 다른 데보다도 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연세가 드시면서 귀가 안 들리는 상태를 자꾸 느끼기 때문인데요. 이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그런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고 평형을 담당해서 여러분의 걸어 다닐 때 균형을 잘 잡고 걸어 다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귀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출혈이 많이 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또 이 귀 속에 있는 청력 세포들, 감각 기능 세포들은 스트레스나 뭐 조금만 영양이 공급이 잘 안 돼도 금방 상해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학습 장애나 면역력 감소, 노화 이런 것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는 귀 건강 신경을 써줘야겠습니다. 몸신주치의와 함께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난청부터 이명까지 젊은 세대도 안심할 수 없다. 몰랐던 귀 건강에 대해 모두 알려줄 오늘의 몸신 주치. 유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 자, 귀 건강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입니다. 목소리도 좋아. 감사합니다. 예, 이 많은 분들이 이 청력 감소나 귀 질환을 단순한 노화 현상 등으로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건강의 안테나라고 불리는 귀 건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고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고 근데 사실 저는 이비인후과를 지금까지 찾은 적이 항상 뭐 코가 막히거나 감기 때문에 찾은 적은 있어도 귀가 아파서 간 적은 정말 없거든요. 이게 사실 귀 질환은 증상이 보이기 전까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질환에 걸린 후에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살펴보면 손쉽게 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귀지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귀지요? 뭐예요? 이렇게 많아요? 저거 다 귀지예요? 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가장자리가 저게 다. 싹 깨끗하게 하고 싶다. 아, 근데 이게 정상이네요? 네, 이게 정상입니다. 이 귀지는 보통 마른 형태와 젖은 형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이 동양인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귀지는 마른 형태가 많습니다. 이 쌀겨를 닮았기 때문에 흔히 쌀겨 귀지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어우, 기가려. 네, 면봉 좀 나눠주세요. 멀쩡한 귀. 때하면 멀쩡한 귀. 귀지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대부분 건강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적당한 귀지가 있는 게 귀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적당한 귀지가 있는 게 귀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웬일이야.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네. 어머. 뭐야 이게? 어머. 뭐예요? 아, 이런 여러 색깔이 있군요. 운석인가? 저것도 귀지예요? 네, 이게 다 귀지입니다. 이 보통 귀지는
누런색을 띈다고 생각들 하시죠. 대부분 그게 많고요. 그렇지만 사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색을 보입니다.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색이 나오지? 네, 굉장히 여러 정말 신기한 색깔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도 귀지가 축축하거나 또는 색깔이 녹색이라든지 검누런색을 띠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염증이 있다고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또 심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지에서. 이런 경우는 다 귀 속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귀 안에 상처를 입었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지는 원래 냄새가 좀 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귀지 자체는 이런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이물질이 끼거나 세균이 들어갔을 때 그때 보통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근데 귀지도 냄새 맡아요? 이럴 필요는 없어. 이게 그 냄새인가요? 이게 그 냄새인가요? 근데 이제 뭐 귀지는 손을 안 대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귀를 손을 안 대는 편인데 가끔 어느 날인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면서 뭐가 이렇게 툭툭하면 툭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 없으세요? 그럴 때 가끔 있어요. 그럼 그럴 때 거의 하얀색 같이 이제 다른 귀지가 이렇게 노란 나오면 인디안밥, 이렇게 노란 나오면 인디안밥. 시원하다 이렇게. 맞아. 천명훈 씨는 어때요? 천명훈 씨는 좀 귀에 손을 대는 편이세요? 아니면? 저는 어렸을 때는 귀지를 많이 파다가 또 누구는 좋다고 그러고 누구는 안 파는 게 좋다고 그래서 한 5년을 제가 안 팠어요. 네. 5년이요? 네, 가만 냅뒀어요. 네, 근데 어느 그랬더니. 순간 갑자기 막 소리가 막 흐리게 들리면서 뭔가 좀 겁이 나가지고 안 들리니까. 그래서 얼른 이제 병원에 갔죠. 근데 너무 안 파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안 파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약물 치료가 무슨 약 같은 거 이렇게 하니까 다 녹아내서 뻥 뚫리더라고요. 이게 모든 게 지나친 거는 문제가 되죠.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한 행동이신 겁니다. 잘한 행동이신 겁니다. 그래요? 예, 사실 그 귀지를 파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절대 권유드리고 싶은 행동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귀를 파면 이 물리적 자극이 더 가해지기 때문에 그 귀지선에서 오히려 더 많은 귀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귀지는 보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균 번식을 막고 이물질이 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일단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웨이도,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귓구멍이죠. 웨이도와 고막의 피부는 되게 특이하게 귀 바깥쪽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톱 자라듯이 귀지가 귀 안에 생겨도 저절로 바깥으로 배출되게 되는 거죠. 천명훈 씨처럼 귀지가 완전히 이렇게 이구전색이라고 합니다. 구멍을 완전히 막기 전에는 이 소리를 듣는데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정상이라고요? 그렇게 단단하게 딱 뭉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막혀서 그러니까 배출이 되지 않고 완전히 막았을 경우에는 네. 문제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귀지가 있는 게 귀지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한 귀입니다. 자, 귀지에 따라서 우리 귀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 귀지는 건강한가 이거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몸신 가족들 귀 속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혀 준비가 안 되신 거죠? 잠시만요. 저는 공식 가족이 아니고 아니 모르고 싶었죠. 보통 귀 속은 누구와 함께 보는 곳이 아니죠. 혼자 보거나 그렇죠. 의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만 보는 의사 선생님 둘이 보거나. 자, 저는 바빠가지고 잠깐 선생님도 하셔야 돼요. 예. 네. 예,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뭐 전문적인 장비가 들어와 있네요. 이게 뭘 확인하는 건가요? 네, 귀 속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시경입니다. 귀가 상태가 어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아요. 우리 항상 먼저 이모 씨부터. 예. 자, 나오세요. 난생 처음이죠. 사실 네, 뭐 정말 저 처음인 거 맞습니다. 이거 하면서. 예, 임금님의 귀 속은 뭐 다 당나귀 귀속이지 뭐. 예, 다 관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당나귀라고. 제가 여기 그 검사하는 도중에 혹시 통증이 있으면 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아, 통증이 있어. 보인다. 어머, 귀지다. 어머 세상에나 세상에나. 어머 세상에나 세상에나. 임금님. 봐 너.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 아니
보셨잖아요. 정상적인 귀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정상이잖아요. 반대쪽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너무 잘 보인다. 너무 잘 보여. 어머. 눈꽃송이 같아, 눈꽃송이. 거의 비슷한 상태. 눈꽃이 핀 것 같아요. 예쁜데. 지금 보시는 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이모 씨 귀는 정말 임금님 귀입니다. 이게 굉장히 건강하고요. 지금 그 점막 색깔, 그 귀 안에 피부 색깔도 너무 깨끗하시고요. 귀지가 이렇게 조금 덮여 있는 게 굉장히 건강한 귀입니다. 깊이 들어가 봐서 그렇게 마른 상태인 거죠, 지금? 네, 이게 마른 상태고요. 네. 고막도 네, 아주 건강해 보이시고요. 어디가 고막이에요? 저 안쪽에 저 안쪽에 동그란 부위가 고막입니다. 태어나서 제 고막 처음 봐요. 나도 고막이 있구나. 이모 씨가 이거 역시. 네, 임금님 역할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뒤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백성들의 그런 거 다 이렇게 귀담아 들어요. 굉장하다는 네. 빨리 레이디 제인 귀 보고. 역시 이모 씨기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마 축하합니다. 마마 축하합니다. 다음. 네, 레이디 제인 요즘 또 아주 바쁜 일정 가운데 네. 몸 건강 잘 챙기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국민 썩년대. 자, 귀 속은 어떨까요? 네. 또 저기 살균 했습니다. 네, 깨끗하게. 지금 알코올 솜으로 살균을 했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움직이지 마시고 혹시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 통증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정상이야. 아니 거의 이분은 또 귀지가 거의 없는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하신 것 같아요. 귀를 혹시 파시나요? 저 면봉으로 면봉을 좀 항상 쓰시나요? 네. 샤워하고 나서 항상 네. 물기만 닦아내는데. 통증은 없으시고요. 네. 아, 간지러워요. 움직이시면 큰일 납니다. 참아야 돼요. 뭘 이상해.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아니 안 사실 돼요. 귀 간지럽죠. 사실 간질간질하긴 해요. 너무 징그럽다, 세상에. 역시 또 깨끗하네요. 고막도 너무 예쁘고요. 고막도 너무 예쁘고요. 네. 고막이 예뻐요? 선생님 사신 방송 아닙니까? 네, 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일단 한눈에 봐도 예쁩니다. 네, 굉장히 예쁜 속이고요. 이 고막이나 이런 모양은 아주 정상적인 모양입니다. 근데 귀지가 아주 많지는 않으신데요. 이 안쪽에 보면 오히려 약간 맨들맨들하게 보이는 부위가 있잖아요. 지금 심하게 염증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저렇게 귀지가 너무 없는 경우에는 손상을 받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만지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면봉을 넣는 건 하지 않는 게. 봉을 너무 많이 하나 봐. 전반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정리가 잘 돼 있는 네. 건강한 귀입니다. 네. 다행이다. 마치 무슨 눈꽃 축제가 펼쳐지고. 나 진짜 몸신 때문에 못 살겠어요. 자 그러면 뭐 하십니까? 선명 씨, 뭐 선명 씨. 하시나요? 뭐 하십니까? 네, 당연하죠. 그러면 몸신 가족. 가족들만 한다고 그래. 우리 가족이에요. 게스트는 안 해도 가족이에요. 오늘 하루 네,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이럴 때- 저쪽은 이럴 땐꼭 콧구멍까지 해주세요. 귀를 사실 좀 많이 쓰고 이제 귀 청소 안 한 지도 귀 관리 안 한 지가 한 10년 돼 가는데 10년이요? 걱정이 좀 많이 돼서 안 해야 된다고. 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DJ도 이게 박자를 맞추는 거라서 그 쿵쿵 하는 거를 제일 큰 소리로 이렇게 심지어 그 이만한 스피커를 꾹꾹 눌러가지고 막 듣고 그러다 보면은 막 잠도 안 오고 막 하여튼 일단 어머, 저게 뭐야? 약간 속에 왕건이 있다. 네. 왕건이다, 왕건이. 막혀 있는 건가요? 거의 막혔네. 아 다르구나 정말 뭘 기상. 보관하고 있네. 귀가 천명호 씨 제 목소리 들려요? 네네. 네. 저거 빼고 싶다. 황설탕이 있네. 황설탕이 굳었네. 고막이 안 보이죠? 네. 고막이 안 보이게 귀지가 굉장히 크게 막혀 있는데요. 이게 그 전체의 50% 이상을 막게 되면 소리가 조금 적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소리가 안 들리시진 않을 거예요. 들리시는데 잘 들리는데. 주변에 약간 틈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완전히 막게 되면 그때
때는 청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제거를 해주시고 병원을 가셔서. 소독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자동으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을 네. 경우에는 그 안에서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네. 돌이켜보면 제가 이렇게 샤워하고 나서 귀 파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좀 습관적으로 그냥 대충 뭐 약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빠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 제일 큰 원인은 그 해부학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출이 안 되게 생긴 귀 모양이 있습니다. 꼬불꼬불하게. 네, 뭐 그런 모양도. 것들. 그래, 굉장히 내가 좀 그런 것 좁거나 같아. 그다음에 기존에 귀 안에 그 피부가 손상을 받으셨던 분들, 상처를 받거나 염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자연 배출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일단은 제가 불청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요. 어쩔 수 없이 그럼요. 귀 구조상 그럼요. 네, 그렇게 된 것뿐이다. 그럼요. 약간 요 정도로 해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거로 하시죠. 컴백도 해야 되고 이미지도 있으니까. 네네. 안 씻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네. 감사합니다. 예. 창피해. 부러워. 그래도 아니, 검사받길 잘했잖아요. 좀 진땀 나죠. 그 우리 주변에 이비인후과 굉장히 많죠. 지금 보통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는 6주에 한 번 정도 귀 소독을 받기를 권유해드립니다. 6개월에. 아이고 명훈 씨 얼굴을 보니까 아까 귀가 생각이 나네요. 잊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뭐 이제 흔히 사운드 말 그대로 우리 소리는 진짜 뭐 어떻게 듣는 건지 과학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의학적으로. 제가 이 모형을 보면서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 귀는요 크게 고막을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귓바퀴에서 고막까지를 웨이, 그리고 이 고막 안쪽에 이소골이라고 하는 작은 뼈가 있는데요. 여기요? 네, 요 뼈입니다. 요 뼈가 있는 공간을 중이라고 하고요. 더 안쪽에 뼈로 둘러싸여 있는 이 달팽이관이 있는 곳을 내이라고 합니다. 이쪽이. 네, 이 부분이 내이입니다. 아. 소리 자극이 들어오면 귓바퀴에서 그 소리를 모으게 되고요. 그 모아진 소리가 이 웨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귓구멍을 통해서 고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고막이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안쪽에 연결돼 있는 이소골이라고 하는 세 조각의 작은 뼈가 있는데 이 세 조각의 이소골이라는 뼈가 소리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폭된 소리가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그 내이를 자극하게 야, 되고요. 진짜 달팽이처럼 생겼군요. 네, 그래서 달팽이관이에요. 아, 네네. 내 몸에 달팽이 있다. 이 내 이를 자극하면 네, 이 내이를 자극하게 되면 이 달팽이관 안에는 내 림프액이라고 하는 물이 차 있어요. 그러면 그 들어온 진동이 이 달팽이관 안에서 그 파동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파도 치는 것처럼. 신기하다. 그러면 그 파동이 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소리를 듣는 세포인 유모세포라고 하는 청각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를 자극을 하게 되고요. 그 유모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들어왔던 소리 자극을 전기 신호로 바꾸게 됩니다. 그 바꿔진 전기 신호가 안쪽에 있는 청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이 되게 되고 들린다, 그때서야 이렇게. 비로소 소리를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귀가 참 소중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난청을 부르는 귀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그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난청을 부르는 3대 귀질환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소음성 난청입니다. 소음성 난청. 맞아, 요즘. 뭐 시끄러운 음악 많이 들어서 생기는 그런 그렇죠. 네. 왜 천명훈 씨 네네. 한창 때 네. 클럽 갔다가 딱 밖으로 나오면 네. 예 지상 세계로 올라오면 네네. 귀 멍하고 그랬잖아요. 어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멍하고 좀 진짜 말 그대로 좀 멍하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듣던 말소리나 그냥 보통의 소리들이 잘 안 들려요. 계속 꽝꽝 때리니까 그럴 때 있죠.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그 뭐 스피커 앞에서 뭐라고 미싱할 거냐고
근데 그거를 나와서도 그 다음날 보면 왜야 목이라고 해가지고 귀가 멍하고. 사실 이 그 소음성 난청이 그 요즘 들어서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심각한 청력 손실을 앓고 있고요. 또 약 11억 명이 난청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주목할 점은 우리가 이제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하면 대부분 노인들만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난청이 최근에는 이 젊은 층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난청은 크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귀가 나빠지는 노인성 난청과 지속적인 소음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귀가 나빠지는 이 소음성 난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이 청각세포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그에 따라 손상을 입고 그 결과적으로 청력을 잃게 되는 이런 소음성 난청이 우리 현대인들의 귀 건강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국내 난청 환자 수를 알아봤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난청으로 해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08년에 22만 2천 명입니다. 근데 2013년에 28만 2천 명으로 5년간 무려 26.7%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요. 난청 환자 중에서 38%가 30대 이하의 젊은 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이 궁금해져요. 그걸 피해가고 싶거든요. 맞아요. 네. 이 난청을 부르는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 자,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 자,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 바로 이어폰입니다. 맞아. 그래, 저건 진짜 그럴 그렇죠. 거야. 저건 진짜.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맞아.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그냥 거의 하루 종일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소리에 누구나 다 이렇게 다 끼고 다니는데요. 안 끼는 사람 없지 않나요? 이 난청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최근엔 젊은 층에게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과 개인 음향기기의 대중화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귀로 들어온 소리는 고막을 진동시키게 되죠. 그리고 고막이 떨리게 되면 달팽이관에 있는 그 림프액에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이 청각세포를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폰으로 귀를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큰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강한 자극이 고막을 많이 쉽게 말하면 때리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이 증폭된 에너지가 이 안쪽에 있는 달팽이관을 굉장히 세게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각세포가 이제 손상을 입게 되겠죠. 그런 결과로 소음성 난청이 유발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음성 난청은 이런 청력 감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상을 같이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구토, 또 불면증 이런 그런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저는 하루에 이어폰을 한 적어도 2시간, 3시간은 끼고 음악을 듣는데 정말 크게 해놓고 듣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듣는 이 음악이나 뭐 이런 소리가 소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음악인들에겐 또 이 말씀이. 네, 이게 크게 들어야 제맛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것도 어쨌든 간에 제 귀는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요? 자, 이게 그 소음이다라고 느끼는 그 기준은 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좀 크게 듣는 거, 나 이게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조용한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약간 높은 소리만 돼도 시끄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마다 다 그 소음의 기준은 다르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에 의해서 불쾌감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그 소음 공해의 기준은 보통 50데시벨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리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듣는 그런 그 다양한 소리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데시벨로. 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생활 속 소음들을 한번 쭉 실제로 저희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기 조용한 카페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게요. 말 많은 여자분도 있네요.
71.7이 나왔습니다. 높아요. 별 큰 소리 안 나는데? 시끄럽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변기물 내릴 때, 이 소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이게 79, 80. 81? 사실 또 이것도 뭐 방음이 제대로 안 되는 집에서는 서로 약간 다툼이 되니까. 맞아요. 매일 아침 사용하는 드라이기, 이거 사실 귀에 바짝 대고 하기 때문에 시끄럽게 느껴지거든요. 84.9입니다. 되게 시끄러워. 상당히 높잖아요. 상당히 높잖아요. 이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예요? 맞아요. 예. 자, 우리가 가장 불편을 크게 호소하는 게 이제 공사장의 소음 또는 먼지인데 이제 소음을 측정해봤어요. 소리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네, 89.9까지 올라갔습니다. 89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소음이란 이야기예요. 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카페도 엄청나게 소음 공해네요. 자, 그렇다면 이어폰을 통해서 나오는 소음 정도는 어떨까요? 우와. 우와. 어머나. 80을 넘었고요. 뭐야. 와. 87.3입니다. 87.3입니다. 오, 완전 공사장 수준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시끄럽다고 여기는 공사장의 수치와 거의 그 수치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에어컨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귀를 자극하고 저걸 2시간씩. 음악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군요. 놀랍죠? 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듣는 소리가 사실은 장시간 들으면 다 귀에 이렇게 무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여겨 보셔야 할 것이 바로 이 이어폰입니다. 이어폰 소음이 위험한 이유는 이게 단시간 노출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변기물 내리는 소리, 공사장은 지나가면은 또 안 들리죠? 그렇지만 이 이어폰은 오랜 시간 끼고 그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또 시끄러운 장소에서 음악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이어폰 음량을 높이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난청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를 확인을 했는데 90데시벨 이상 소리를 하루에 8시간 또 100데시벨 이상 소리에 2시간 이상 노출이 되면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공사장 옆에 사는 경우에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그럼요.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어폰이라는 게 거의 그것에 다가가는 그런 수치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작은 이어폰이 이렇게 직접 우리를 공격이네요, 말하자면 일종의. 네. 혹사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난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어폰 착용 전과 후에 청력 나이의 수능 청력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수능 청력 검사는 전기적으로 작은 소리를 발생시켜서 각 주파수마다 음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난청의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먼저 이어폰 끼기 전 그래프인데요. 전 주파수 영역에서 20에서 25데시벨 이상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네네. 네, 이것은 이분이 정상적인 청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음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어폰 노출 3시간 후 검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왼쪽 귀는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에 오른쪽 귀에서는 어떤 주파수에서는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 처음에는 정상 범위에서 반응하던 청력이 이어폰 착용 후 3시간 동안 높은 소리를 듣는 그런 실험 후에는 125Hz에서 정상 범위인 20에서 25데시벨보다도 훨씬 큰 70데시벨의 소리를 내야만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결과를 보면 청력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일시적 난청이 이분에게는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른다는 거,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똑같았어요. 좀 이렇게 하면서도. 되게 무서워요. 별 못 느낀다는 근데 게. 저걸 뭐 24시간 낀 것도 아니고 단지 3시간 정도 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낀 건데 그것만으로 난청이 온다면 이거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 실험 결과처럼 이 소음성 난청은 일시적인 난청에 그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큰 소음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영구적인 난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이 바로 위험한 거죠. 네. 자, 저희가 실험을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예, 나는 몸신입니다. 다운 역시. 실험 한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잠시 최윤석 선생님은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몸신 실험실이 열렸습니다. 오늘 특별한 실험을 위해서 도와주실 분 모셨거든요. 아,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대성고등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준섭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소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네.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소리로 앞에 있는 이 유리컵을 깨보겠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영화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그게. 멀쩡한 걸 왜 실제로는 깨요? 영화적으로 보면 네. 뭐, 해가지고. 막 유리창 다 뭐 깨지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얘를 창 깨지고 막. 예. 그런 건 봤지만 이게 못 믿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거든요. 네, 제가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이걸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소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소리로 이 유리잔을 깰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먼저 여기 모든 물체들은 고유 주파수를 갖고 있는데요. 이 주파수를 먼저 찾아내고 네. 그다음에 똑같은 주파수를 요 유리잔에 들려주면 얘가 깨지게 됩니다. 먼저 진짜예요? 네. 네. 요 주파수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리잔을 요 막대 여기로 치면 아우. 이 주파수가 흔들리네요. 네, 이렇게 이쁜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요 소리를 한 번 더 들려주게 되면 얘가 갖고 있는 고유 주파수는 646Hz라는 그 주파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주파수를 잔에다가 646Hz의 소리를 들려주게 되면 얘가 같이 떨리게 되면서 유리잔이 깨지게 됩니다. 네.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귀를 좀 막고 실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용하셔서 진짜 귀를 다 한번 막아주시고요. 저도 끼겠습니다. 선생님도 네, 하세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언제 해요? 네? 언제 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 참 효과가. 제가 아까 646Hz를 얘가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 소리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고주파 돌고래 소리 날 것 같은데. 깜짝이야. 아니 그게 우와. 그게 이게 뭐예요? 깜짝이야. 갑자기. 갑자기 깨진다. 술을 마치니까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주파수를 찾아서 그만큼을 딱 주면은 깨진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 높거나 더 낮으면 얘가 떨리지 않고요. 자기 주파수랑 딱 맞는 요 소리만 내서 깨집니다. 신기합니다. 네. 예, 모든 사물에는 주파수가 있고 같은 주파수를 줄 경우에 이렇게 깨지는 뭐 이 실험을 저희가 이제 해본 까닭이 있는데 원장님 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실험을 우리 인체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음에 유리잔이 깨지는 것처럼 우리 귀도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뇌 속 소리를 듣는 세포인 유모 세포가 유리잔 깨지듯이 손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영구적인 난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준섭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청을 부르는 원인들을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어폰이 난청을 가져오는 원인이 소리 때문만은 또 아니라고 들었어요. 또 어떤 원인이 있는 건가요? 이어폰이 귀 건강을 위협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예, 화면을 한번 보시죠. 뭐야 저게 귀여워.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어폰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몰랐지만 이처럼 확대해서 보면 보시다시피 먼지를 비롯해서 이물질이 잔뜩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리라는 생각은 했지만 또 이걸 확대해서 저렇게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진 않네요. 네, 그래서 저게 누구 이어폰입니까? 그래서- 저게 누구 이어폰입니까? 공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이어폰의 오염도는 어떨지 세균 오염도 검사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세균 오염도. 천명훈 씨가 몸신 가족을 대표해서 내오셨고요. PD1, PD 저희 몸신 가족들입니다. 네. 잠시 후에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야겠습니다. 거론하라. 실명을 거론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뭐 깔끔해 보이거든요. 예. 자, 그 상태가 어떤지. 제 거는 거의 최신형이에요. 새거에 가까운. 네. 2133. 저 이어폰 하나로 쓰레기 된 거예요, 지금. 작가 1 같은 방법을 해봤습니다. 누구야 작가 일. 그래서 작가 2로 한번 가봤습니다. PD는 좀 그래도 몸신 PD인데. 그렇죠. 명색이. 낫네. 작가 2보다 낫네. 저희가 아예 우리 프로듀서들도 그냥 다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네, PD 2. 다 필요 없다. 저 사람만 알면 된다. 저 사람만 알면 된다. 와. 그러면 만사천이면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저희 마지막 PD가 저희 프로그램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14,000이면 정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네. 누구예요? 이게 이어폰도 관리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세균 오염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관리를 해야겠죠.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속에 과연 어떤 세균 살균 있는지도 또 조사를 했죠. 네. 네. 일단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네.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일단 저 배양지 위에 이렇게 까만 점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 그 점이 바로 검출된 세균입니다. 다행이네요. 세균 분석 결과를 의뢰한 가운데 천명훈 씨 이어폰을 제외한 나머지 4분의 이어폰에서는 모두 포도상 구균이 검출됐습니다.
PD1, 2는 뭐 12, 11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포도상구균이라 그러면 이야기는 참 많이 듣는데 예. 청각균인데. 저 포도상구균은 포도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포도상구균이거든요. 이 포도상구균은 염증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귀 속에 들어가면 귀 외이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기도 하고 식중독균이기도 합니다. 저 균은요, 한두 개만 있어도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금방 늘어나는 세균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벌써 10개가 넘게 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고요. 큰일 난. 만약에 이 외이도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났다거나 염증이 조금 생겨 있는 상태에서 저 포도상구균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염증을 유발해서 잘못하면 전신에 세균이 뽑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난청은 뭐 더더욱 우리 생각하기 아주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저는 칫솔 같은 거는 뭐 우리가 빌려주지 않지만 이어폰은 거리낌 없이 뭐 이렇게 빌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게. 아우, 위험한 거보다. 정말 맞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뭐 연인 사이에 이어폰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데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귀의 귀지에는 박테리아 균종의 종류가 독특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어폰을 공유하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박테리아 균종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귀 감염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뭐 난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칫솔을 공유하지 않듯이 이어폰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어폰의 불편한 진실, 놀랄 일은 더 있습니다. 놀랄 일은 더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어폰에 붙은 세균이 과연 우리 귀 속에는 어떤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까요?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보시죠. 이런 거 점점 불편합니다. 네. PD2 저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었어요. 자, 귀 속 세균 오염도 보니까 어떡해. 귀 썩겠다, 귀 썩겠어. 사용 1시간 해봤습니다. 본인 이어폰 낀 거죠? 그렇죠, 본인 거겠죠. 네. 불과 1시간이 지났는데 한 시간인데 귀 속은 어떨지. 보고 싶지 않다. 어머 무섭다. 상태가 이렇게 이어폰 1시간 하니까 이어폰 오염도뿐만 아니라 귀 속의 오염도도 서너 배 올라가요. 그러네. 1시간인데. 1시간인데. 그런데 이걸 하루 종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어폰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귀 속은 어떤 상태가 이게 될 것이며. 꺾고서 무럭무럭 세균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인한테 그 이어폰을 줘. 세균 인큐베이터죠, 여기가 네, 이제. 네. 예. 우린 더 할지도 몰라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네. 이 아무래도 그 장시간 귀 속에 이게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죠. 홍기성균이 그 결과 귀 속에 곰팡이나 이제 세균이 번식하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염증으로 인해서 고막이 두꺼워지면서 일시적인 난청 증상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이 만성 중이염이 동반되면서 고막이 천공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소리의 진동을 뇌로 전달하는 이소골 자체에 손상이 와서 영구적인 난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사실은 뭐 성인도 성인이지만 요즘 뭐 중학생은 뭐 기본이고요. 초등생들도 뭐 한 4, 5학년만 돼도 끼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떻게 보면 성인보다도 더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어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정말 각별히 주의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이어폰의 역사가 몇십 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뭐 어떻게 안 낄 수도 없고 뭐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 청력 손상은 그 소음의 강도와 그 노출 시간에 비례하게 됩니다. 즉 이게 이어폰을 오래 낄수록 그 난청 위험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어폰을 사용할 때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사용하고 또 하루에 60분 미만을 이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60-60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30분 정도 이어폰을 사용했다면 약 10분 정도는 빼고 귀에 휴식을 주는 것이 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어폰 세척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면봉에 그 소독용 에탄올, 알코올을 묻혀서 그 이어캡 부분을 소독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아이들 방 문 열어보고 소독하자. 소독솜 찾기 시작했어요. 이 수치를 한번 보여주시고 또 확인을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아깝다고 해서 이어폰 그냥 몇 년을 계속 쓰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귀 속 여러 가지를 오늘 알게 되는데 귀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가운데 저희가 먼저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난청을 부르는 3대 귀질환 그 두 번째는요. 이명입니다. 이명입니다. 무서운 거야. 골치 아픈 거야, 골치 아픈 거야. 제일 괴로울 수 있어요. 혹시 이명 경험하신 분 계세요? 아니 저는 이게 이명인지 몰랐어요. 이게 제가 막 이렇게 일 많이 하고 하루 종일 막 정신없이 하고 이런 날은 철공소에서 왜 불 막 튀기면서 새가를 소리 그런 게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 이렇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갔어요.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밥 안 먹고 너무 힘들고 허기지고 그러니까 드시라고. 식사 제때에 챙기고 너무 반가운 소리긴 했죠. 식사 제때에 챙기고 그렇죠. 그러면 괜찮아진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소리가 나면요 꼭 식은땀이 바짝 흐르더라고요. 밥 안 먹고 그건 아니겠지. 아니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망했을 때 그 소리 있잖아요. 그게 거의 10년 전서부터 계속 한쪽이 그래요?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아니 근데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아니 맨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영화도 또 그런 게 있어요. 무슨 DJ 영화인데 그 사람이 이명 때문에 막 그래도 나도 그런 음악을 그런 영화 하니까 있어요. 나도 똑같이 그런 소리가 오나 보다. 딱 잠들려고 그러는데 삐 소리가 쇠 긁는 소리가 있잖아요. 맞아. 삐 나면 어디에 뭘 틀어놓은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어. 맞아. 그리고 밖에 나와서 거실에서 아무리 돌아봐도 삐 소리가 나는 곳이 없는데 귀에서 들려. 이게 생각보다 경험들이 많으시네요. 이게 이명 맞죠? 지금 이 말씀하시는 모든 게 다 이명 증상입니다. 그 이명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보면 귀가 운다고 하는 거죠. 이명입니다. 근데 특히 큰 소음에 오랜 시간 노출되거나 전신 질환이 있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이명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잠깐 나타나는 일과성 이명증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들 이명을 느끼신 적이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조금 내가 이상한 건가?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명을 한 번도 못 느껴본 적이 느껴봤대요. 없어서. 건강하네요. 네, 근데 밝게 사는 거야. 우리 가족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혹시 이게 그러면 나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왜냐면 제가 여기서 또 막내니까. 이 막내의 질문은 누가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알려주세요. 얄밉다. 막내 질문은 또 막내가 받아요. 예? 이명은 사실 나이랑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명으로 진료받은 사람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2013년에 28만 1,300여 명에서 2015년에 30만 9천여 명으로 2년 만에 약 10%가 증가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20, 30대 젊은 환자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 확인했더니
약 4만 8천여 명 정도. 우와. 30만 명 중에 약 4만 5만여 명에 해당되니까. 20, 30대가요? 예,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이 이명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보통 이명은 피로할 때, 조용할 때, 신경 쓸 때 이럴 때 더욱 악화가 되는데요. 이런 이명이 지속되면 피로감, 스트레스 또는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결과로 뭐 집중력 장애가 온다든지 기억력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 이런 상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보통 이명 환자의 약 90% 정도는 또 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도 함께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난청도 함께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면 그럼 이 이명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자, 아까 내시경 사진이네요. 네. 멍 뜯어진 거? 자, 왼쪽은 그 만성 웨이도염이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고막 천공이 있는 사진입니다. 말 같아. 네, 이 둘 다 이명을 일으키는 원인들입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이게 추정 가능한 이명의 원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뇌 질환이 있다든지 소음 또는 머리에 외상을 받았다든지 감기가 심하게 와서 상기도염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도 이런 이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이명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우리 뇌는 굉장히 신기해서 어떤 소리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건 나한테 의미 있는 소리가 아니면 인식을 안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잔소리. 네, 애기 엄마. 잔소리도 있어요. 엄마 잔소리 안 들리죠. 요즘에 애기 엄마가 애기가 자고 있는데 아무리 새벽에 피곤하더라도 애기가 응 소리만 내면 바로 깹니다. 그거는 그 엄마한테 애기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잘 듣는 회로가 더 크게 열리게 됩니다. 아빠는 안 들립니다. 그렇죠. 아빠는 안 들립니다. 그렇죠. 정말 안 들리는 겁니까?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소리가 우리 몸에선 다 소리가 나요. 귀에서 다 전기작용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의미가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서는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장치가 고장나면 그 소리를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이 사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삐 소리가 계속 가늘게 나고 어떤 사람은 무 이렇게 소리가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하는데 그래요? 맞는 얘기입니까? 네, 굉장히 다 다릅니다. 이게 이명을 겪는 분들께 여쭤보면 이 들리는 소리가 다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소리들이 보통 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틀어주세요. 진짜로요? 맞아, 이 소리야. 국민이명. 맞아, 이 소리야. 맞아, 이 소리야. 국민이명. 첫 번째 지금 들으신 소리는 가장 흔한 거. 가장 많이 나타나요. 고주파고.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나요라고 하는 게 가장 많고요. 비슷해요, 이거. 다음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나요? 지금 들으시는 거는 이런 잡음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소리가 나요. 네, 여러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막 종이 꾸기는 소리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크게 들려요? 크게 있고 작은 게 기차 있고. 소리 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기차 소리. 그러니까. 이런 잡음이 들린다고 하시는 이건 정말 방해가 되겠네요. 그건 못 살아. 많은데요. 다음 소리 주십시오. 네. 소리가 약간 다 이게 뭐 매미 날개 소리 같은. 네, 지금 들으시는 거는 이 매미 소리입니다. 저는 보통 삐 소리만 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저는 벌써 이 소리 잠깐 듣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느껴지고. 기분 안 좋아. 아니 근데 저게 잠깐만 나도 못 괴롭던데 저게 24시간 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죠? 뭐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짜증나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글쎄요. 너무 고통이겠다. 맞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명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고생하신 두 분이 참여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내내 지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육헌입니다. 예. 이명으로 고생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느끼기 시작한 거는 한 7, 8년 정도 전인 것 같고요. 최근 한 2, 3년 전서부터 좀 그 소리의 강도가 강해졌던 것 같아요. 앞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소리도 있나 싶었거든요. 저는 그 고주파음 같은데 좀 전에 들려줬던 소리보다는 좀 가늘게 이렇게 새소리처럼 이렇게 들리는 게 24시간 계속 들려요. 요즘에는 24시간 계속 들려요. 요즘에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익숙해지는 건 절대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제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이렇게 상대방이 목소리를 좀 작게 하면은 그 섞여서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조용조용 말씀하신 분은 좀 말이 잘 안 들려서 다시 제가 되묻게 되고 그래서 약간 불편한 점들도 많아요. 사실 이런 호소를 해도 주변에서는 공감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죠. 뭐 저만 들리는 소리니까. 그럼 어떻게 병원을 찾아보셨습니까? 예,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자기 어머니도 이명으로 수십 년간 고생하고 계신데 못 고쳤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이 수용을 하고 잘 다스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24시간을 내내 그걸 의식하고 사신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은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온 이신혜라고 합니다. 네. 본인은 또 언제부터 어떤 소리로 괴로우신가요? 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고 20년 정도 된 것 같고. 마이 갓. 그러면 그때 몇이실 때 나이가? 고등학교 2, 3학년. 근데 그때는 이명인 줄은 당연히 몰랐고요. 나중에 이게 이명이라는 걸 알고 이게 심해지면 뭐 귀를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이제 겁이 나서 갔었거든요. 근데 저도 한 두세 군데 가봤었는데 그냥 이건 부치병이니까 익숙해져라 이렇게 수밖에 없다라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는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소리가 나세요? 소리는? 저는 그러니까 TV 화면 조정 소리 있죠. 새벽에 삐 하고 나는 처음에는. 맞아.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두통이 좀 심할 때는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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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날 때도 있어요. 지금도 두통과 이명이 같이 오나요? 이명도 늘 있고요. 어지럼증 같은 거는 항상 있는 편이에요. 이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명은 원래 누구나 나는 소리인데 못 들어야 되는 기전이 깨진 것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명 치료는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하나는 그 이명이 쓸데없는 소리, 나한테 해가 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자꾸 인식을 하게 도와드리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소리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백색 소음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는 TV나 라디오 같은 소리를 조금 틀어놓고 주무시면 그 소리를 조금 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습관화를 시켜서 이 소리를 무시해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잘 나오셨다. 그걸 알게 되신 것만으로도 치료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다행스럽습니다. 난청을 부르는 3대 질환 가운데 2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가 남아있네요. 네. 이 난청을 부르는 3대 귀질환 마지막은 바로 난청을 부르는 질환이 또 있다. 마지막 질환의 정체. 잠시 후 공개됩니다. 난청을 부르는 3대 질환 가운데 이제 한 가지가 남아있네요. 네. 이 난청을 부르는 3대 귀질환 마지막은 바로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러워? 혹시 어지러워 본 적 있어요, 천명훈 씨? 저요? 저는 이제 뭐 예능할 때 코끼리 코도 앉아 있다가 갑자기 훅 일어나면 살짝 어지러운 적은 있는데 이번에 얘기했다. 그게 귀랑은 상관없을 거. 저도 살짝 빈혈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러면은 머리를 이렇게 잡지 뭐 귀를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 이게 머리랑 관련된 건지 귀랑 관련된 건지 좀 헷갈리네요. 같이 입원하면 되겠다.
어지러워. 야,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그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하면 피곤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게 혹시 내 머릿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뇌 CT나 MRI 같은 거를 촬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데 하지만 이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 약 80% 정도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귀의 전정기관 문제로 생기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을 잠깐 보시면 이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 옆에 우리 평형기관이라고도 하는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고리처럼 생긴 부분을 세방고리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방고리관에는 림프액이 들어있어서 그 액체가 그 안에서 움직일 때 회전 감각을 느끼게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이석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이석기관은 그 칼슘 덩어리가 이 앞뒤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어떤 직선 가속도를 감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석기관과 세반고리관을 합한 이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러움증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가 듣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평형 감각을 잡고 우리의 행동하고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을 느낀다. 그렇죠. 네. 원장님 근데 귀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생겼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귀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귀로 인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바로 이석증입니다. 실제로 그 응급실에 급성 어지럼증을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의 40%가 바로 이 이석증입니다. 그 이석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정기관 안에 이석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이석기관 속에는 그 이석이라고 하는 칼슘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이석이 제자리에 붙어 있지 않고 일부가 빠져나오면서 이 세방고리관의 어느 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세방고리관의 안에 있는 림프액이 이제 파동을 하게 되는 거죠. 출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지러운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이석이에요? 진짜 돌멩이네. 네. 진짜 돌멩이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 이석 사진입니다. 그 모래보다도 훨씬 작은 이런 돌들이 그러니까 머리에 어떤 외상을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그 노화 현상으로 퇴화되면서 약해지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스러지면서 그 알맹이가 일부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 빠져나온 알맹이가 세방고리관의 어느 한 곳으로 들어가면 특징적인 이 회전성 어지러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석증은 눕거나 일어날 때 정말 천장이 완전히 뺑글뺑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빈혈이 있어서 어지러워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이 뺑글뺑글 돌아갑니다. 이게 마치 내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듯이. 그런 말씀 하세요. 어른들이. 네,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세상이 뒤집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데 사실은 이런 이석증 때문에 오는 어지러움증은 굉장히 치료가 잘 됩니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이 돌이 빠져나와서 세방고리관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몸을 잘 움직여서 그 돌을 원상복귀시키는 거죠. 이석증이 왔을 때 이런 어지러움 증상 말고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다른 증상들이 있는데요. 구토해요, 식은땀이 나요, 이게 머리도 아파요, 두근두근거려요. 이런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이 온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석증은 가만히 있으면 1분 내에 어지러움증이 멈춥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갑자기 일어나는 어지러움 증상이 있을 때는 이 주저앉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1분 정도를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증이 사라지면 이석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상태 그대로 병원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석증 환자의 약 30%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특히 이 환자들 중에 여성에게서 남성보다 약 2.4배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여성 중에서도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석증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이석증 말고도 또 어지러움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질환이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배우들인데? 요즘 뭐 사랑 많이 받고 있는 예. 연예인들인데요. 혹시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연예인. 잘생김, 유명. 이쁨주의. 예, 다름 아닌 그 소위 메니에르 병이라는 병을 앓으셨던 연예인들입니다. 이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림프액 속에 이상이 생겨서 이 반복적인 급성 어지러움증, 난청, 그리고 사자 울음소리처럼 우엉우엉 하는 이런 이명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귀에 뭔가 물이 찬 것처럼 먹먹해지는 이충만감, 이런 4가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인데요. 이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이름입니다. 이분이 1800년대에 이런 증상들을 보고 메니에르 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네,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이 메니에르 병 환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그 환자 수는 5만 3천 명이었는데요. 5년 뒤인 2011년에 7만 6천 명으로 5년간 43.7%나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요, 20대하고 30대 환자 수가 30.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젊은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어지럼증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뭐 빈혈을 위해서 뭐 철분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처럼. 네, 있습니다. 이 메니에르처럼 이 어지럼증이 있는 이런 병의 경우에는 중요한 게 싱겁게, 그리고 달지 않게, 그리고 카페인을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뇌의 경우에는 지금 설명 들으셨듯이 림프액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 림프액은 청각세포라든지 아니면 평형감각세포, 이런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짜게 먹으면은 이 뇌 림프관의 삼탑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세포가 위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이제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카페인을 적게 드시는 게 중요한데, 카페인 하면 커피만 생각하는데 차에도 있고요. 초콜릿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런 거 함께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습관뿐만이 아니라 평소 귀의 그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이 전정기관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를 어떻게 강화할까요? 이 귀 속의 여기를. 그러니까 자꾸 자극을 주는 겁니다. 선을 그어놓고 양팔을 벌리면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걸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선을 따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유지해보는 거. 또 캐치볼 같은 거 있죠? 이 공 주고받는 거요. 또 굉장히 평형 감각을 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런 이 몸의 움직임을 좀 가질 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 평형 감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 오늘 정말 이렇게 본격적으로 귀 건강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와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같이 했던 내용들 잘 한번 돌아보시고요. 활용하시면 좋은 귀 건강 갖고 좋은 건강한 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최명훈 씨는 바로 내일 이제 이비인후과 가실 거잖아요. 네, 이제 귀 청소하러 가야죠. 예, 할 때 됐어요. 예.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동맥경화, 암, 이 원인이 식생활에 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이다 결과를 발표한 게 바로 사찰 음식이에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 사찰 음식의 대가를 모셨습니다. 10분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막 3번을 쉬어야 걸어갈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1년뿐이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를 살려준 것이 절에서 먹는 김치와 장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음식이 아니고 음식을 만들 때 약을 만드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그대로 드립니다. 근데 이 들기름 냄새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죠? 아우, 소리 좀 봐. 슴슴한데 깊어. 맛있어요? 재료의 감들에다가 쑥을 씹는 느낌까지 말이 필요가 없네. 정말 사람 미치게 하네요. 그만 좀 드세요.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골반 근육 강하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